이순신은 100번 싸운 장군으로서 한 손으로 치니 무너지는 하늘을 붙든 사람이었다. 조선 선조 때의 최고 관직인 영의정을 지냈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중마 고위였으며 퇴계 이황의 수제자였던 인물. 임진왜란 발발 직전 군관이던 이순신을 전라자수자로 임명하도록 임금에게 청거했고 임진왜란을 이겨냈는데 큰 공을 세운 인물. 조선 때의 문신 서해 류성룡 선생이 자신의 저서 징비록에 남긴 이순신 장군에 대한 한마디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보 제132호로 지정되어 있는 징비록에도 나오지 않은 기록, 지금까지 국내에 전해진 바가 없던 1600년에 작성된 사료가 드디어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423년 전 류성룡 선생이 사용했던 조선시대의 달력, 대통령입니다. 류성룡 선생의 대통령은 류성룡 종가에서도 여러 권을 소장하고 있는데, 이번에 반환된 대통령은 학자들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달력에 노량해전 당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최후가 류성룡 친필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명 류성룡 비만기입 대통령이라고 부르는데요. 본래 대통이라는 의미는 크게 통일해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책략이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1년 365일에 대한 기록이 쭉 적혀 있고 음양오행, 간지, 별자리 등을 기입해서 그날그날의 기륭을 따지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날씨와 일정을 기록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에 붙은 비만기입이라는 말인데요. 류성룡 선생만의 특별한 기록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비만기입이라는 말은 잊어버릴 것을 대비해서 기록해 둔다는 의미이기에 류성룡 선생이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당시의 사건과 감정, 생각들이 생생하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일명 류성룡이라는 조선시대 인물의 다이어리라고 할 수 있겠죠. 1600년 경자년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하고 2년 뒤에 만들어진 이 달력에서는 장군의 마지막 전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하는 날에 직접 시석을 무릅쓰자 부장들이 진두지휘하는 것을 만류하며 말하기를 대장께서 스스로 가벼이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다. 그러나 듣지 않고 직접 출전해 전쟁을 독려하다가 이윽고 날아온 탄환을 맞고 전사했다. 부하들은 이순신 장군이 앞장서서 전투를 지휘하는 것을 걱정하여 말렸지만 장군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투를 지휘하다가 적군의 총에 맞았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사료에서도 묘사되지 않았던 장면입니다. 글의 마지막에 적힌 라는 탄식을 보면 절친한 직위이자 나라의 인재를 잃은 류성룡 선생의 비통한 심정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한 손으로 무너지는 하늘을 붙들었던 사람, 한순간에 무너질 뻔한 조선을 구한 사람, 한반도 역사상 유일하게 성스러운 영웅, 성웅으로 불리는 사람, 충무공 이순신. 이번에 돌아온 류성룡의 대통령은 임진왜란 당시의 기록은 아니지만 사후 이순신의 전황을 알 수 있기에 충무공의 업적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점에서 정말 중요한 사료라고 합니다. 게다가 1600년 당시 생활상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고 이순신 장군 외에도 여러 역사적 인물에 대한 묘사가 기록되어 있어서 앞으로 연구를 거치면서 그 가치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류성룡 선생은 날짜별로 중요한 사건들을 간략하지만 조목조목 적어두었는데요. 특히 당대의 학자이자 의병장으로 임진왜란 도중 일본의 포로로 잡혀간 강항이 조선으로 무사히 돌아온 이야기는 6월 5일자에 붉은 색깔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빨간색 기록은 본인이 보기에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는 건데요. 당시 류성룡 선생이 외란에 대한 대처와 수습에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7월 5일에는 선조의 정비인, 의인왕후의 승하 소식 등 조정의 대소사가 적혀 있고 총 190여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당대의 위인들부터 관리, 류성룡 선생의 지인들까지 적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꿈에 대한 이야기, 어머니를 모시고 꽃을 구경했다는 이야기, 어머니 건강에 대한 이야기 등 그동안 전해지지 않았던 사적인 기록들도 적혀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술을 만드는 방법, 쌀을 씻는 것부터 시작해서 물을 얼마나 넣는지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류성룡 선생의 종가 소장 보물인 류성룡 종가 문적에 빠져있던 새 자료를 발굴하고 환수했다는 점도 뜻깊다고 전하며 앞으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관리하면서 류성룡 선생 관련 사료로 전시회 등에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유일의 1600년 대통령이 된 이 달력이 한국으로 돌아오기까지 정말 운명 같았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교토대 명예교수로 재직 중인 김문경 교수는 유성룡 비만 기입 대통령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운 1등 공신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 한 고서점 조합이 경매에 내놓을 목록을 김 교수에게 보내왔다고 합니다. 수많은 경매품 중 그의 눈에 책 한 권이 들어왔고 그게 바로 류성룡의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시 금액은 228만엔, 약 2180만 원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때는 책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아 그냥 지나쳤다고 하는데요. 이대로 누군가에게 팔려갔다면 우리의 귀중한 사료를 되찾지 못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조선의 기록을 후손인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모양인데요. 잊고 지내던 대통령이 1년이 지난 고서적 경매에서 또 김 교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김문경 교수는 당시 경매 목록에는 없었던 책이라 호기심이 들어 양해를 구하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이순신 장군의 자인여해라는 글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하는데요. 김 교수가 읽은 부분은 유성룡이 내가 파면됐다는 것을 듣고 여해가 한탄했다며 친우인 이순신에 대해 적은 문장이었습니다. 김문경 교수는 그 자리에서 대통령에 나온 일자별 특이 행적과 동선을 달달 외우다시피 머릿속에 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장 집으로 돌아가서 실제 기록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류성룡 연보와 대통령에 기록된 주요 행적이 모조리 일치했고 김 교수가 소장 중이던 류성룡 도록의 필체와도 동일한 것으로 밝혀지며 이 책이 류성룡 선생의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김 교수는 그 길로 국외 소재 문화재단에 연락을 넣었고 김 교수의 노력 덕분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최후가 기록된 우리나라의 귀중한 사료가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류성룡 비만 기입 대통령이 어쩌다 일본으로 간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역시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의 수탈이라고 합니다. 김 교수의 말에 따르면 원래 류성룡 종가에서 총 14권의 대통령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현재는 5권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되찾아야 할 역사가 굉장히 많이 남았다는 말이 됩니다. 김문경 교수는 인터뷰를 통해 일본 어딘가에서 나머지 류성룡 대통령이 다시 발견되길 바란다라고 소원을 빌기도 했습니다. 사실 일본에 빼앗긴 우리의 문화재와 역사적 유물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밝힌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월 기준으로 다른 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재는 일본이 총 94,341점으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등 일본의 지속된 침략에 따른 결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미처 모르는 우리의 역사가 일본 땅 어딘가에서 또 경매품으로 나와 판매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국민들 또한 우리의 문화재 찾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역사 되찾기에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